어제는 죽음의 땅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라면 한 그릇으로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대한민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0년 가을, 서해의 어두운 밤입니다.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는 것,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북한에서 45년을 살았습니다. 45년 동안 자유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충분한 밥 한 끼가 뭔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이 뭔지 모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를 이 바다 앞에 서게 했습니다. 북쪽 강어귀에서 출발한 그는 6시간을 헤엄쳐야 했습니다. 6시간. 이 바다가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모르는 채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자신은 끝난다는 것을. 오늘 못 건너면 난 끝이다. 이 한 문장만 가슴에 품은 채 그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검은 바다 속으로.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팔은 이미 차디찬 바다에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너무 추워서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시간에는 다리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력은 점점 바닥났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팔짓으로 헤엄쳤던 그가 이제는 간신히 머리를 물 위로 올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밀려가고 있다는 것을. 북쪽으로. 자신이 너무 오래 헤엄쳤기 때문에,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북한의 강한 조류에 휩쓸려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팔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떨어졌습니다. 그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5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 차가운 바다에서 끝나겠구나 하고 모든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기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멀리서, 정말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바다를 가르는 불빛. 그것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고속정이었습니다. 고속정이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해병대원들이 그를 물 위에서 발견한 건 정말 극적인 우연이었습니다. 아니면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들이 정찰 중이었던 그 시간, 그 장소, 그 순간 군인들은 재빨리 그를 건져 올렸습니다. 한 명은 안전조끼를 입혀주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병대원이 그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사였지만 그 남자에겐 인생 전체를 바꾸는 말이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단 6글자.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순간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45년을 살면서 이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대받은 적도 없었고 반긴 적도 없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반가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해병대 고속정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반가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신도 한 사람입니다 라는 인정이었습니다. 당신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라는 받아들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고속정이 항구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해병대원은 그에게 두 번째 질문을 건넸습니다. 밥 먹었습니까? 이 질문도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에겐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는 거의 24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끼니도 제대로 된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군인은 바로 라면과 빵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생각할 시간 없이 자연스럽게 누군가 밥이 필요하면 밥을 주는 것처럼. 그 라면, 냄비가 한국에서 얼마나 흔한 것인지 아세요? 편의점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라면이 있고 누구나 쉽게 끓여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어떨까요? 북한에서 라면은 명절에도 보기 힘든 음식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옥수수 숟가락 밥을 먹습니다. 밥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옥수수 알갱이와 풀을 섞은 것. 그것이 북한의 일상입니다. 그 남자가 처음으로 라면을 입에 넣었을 때 눈물이 또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걸 몰랐다고. 그리고 빵. 그는 태어나서 처음 빵을 먹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음식. 그것이 빵이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첫 식사는 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온기였고 그를 기다리는 세상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그는 관련 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탈북민 신원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의 법이 정해놓은 절차입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러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사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자신을 상처 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조사관이 묻습니다. 뭐 먹고 싶어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 남자에겐 이 질문은 벼락 같았습니다. 먹고 싶은 게 뭔지 고를 수 있다. 45년을 살면서 처음인 그 기회.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그를 데려간 곳은 소갈비집이었습니다. 소고기. 한국에서는 흔한 음식 중 하나이지만 북한에서는 꿈속의 음식입니다. 그 향, 그 연기, 그 색,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입니다. 소고기 한 점을 입에 넣은 순간 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놀라서, 감동해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아서 고기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북한에서 먹어본 소고기는 질겨서 씹어도 고기가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의 소고기는 입안에서 녹아버렸습니다. 그는 그 소갈비를 먹으면서 오돌뼈까지 씹어 먹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해본 최선의 경험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너무 많이 빠뜨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 점의 소갈비, 그것도 입안에서 녹는 그런 소갈비 한 점이 그 남자의 45년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소갈비에는 단순한 영양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는 같은 패턴을 경험했습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이 나왔습니다. 딸기, 포도, 수박, 귤, 계절에 따라 다양한 과일들. 점심마다 다양한 고기가 나왔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북한에서는 1년에 한두 번도 못 먹는 음식들이 매일 나왔습니다. 저녁마다 음료도 함께 나왔습니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우유. 그의 몸 안에 색깔 있는 음식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는 결국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 질문은 절대적인 갈등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조사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원래 다 이래요. 이 대답에 그는 다시 울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다 이래요. 이 말이 얼마나 거대한 진실을 담고 있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북한에서는 당신의 신분, 당신의 계급에 따라 음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신이 누구든,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든 기본적인 존엄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매 끼마다 바뀌는 반찬, 매일 새로운 과일. 이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도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라는 국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대, 60대, 70대 세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한 남자의 삶을 바꾼 매 끼니의 밥, 그 밥과 함께 전해진 메시지. 이것이 국가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가 아닐까요? 조사 기간 내내 그가 가장 많이 느낀 것은 품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품격이 아니었고 음식의 품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지는 품격이었습니다. 조사관은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첫 번째, 따뜻했습니다. 아무리 조사라는 업무가 엄격하더라도 그는 항상 따뜻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친절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어봤고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챙겨주었습니다. 혼나거나 질책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당연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주면서 특별 대우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면서 은혜인 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카테고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급,
자신의 신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를 첫 만남부터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이름을 물었고, 안부를 물었고, 필요한 것이 뭔지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인간 존엄성,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원칙, 그것을 실천하는 국가. 이 남자는 북한에서는 계급장이 없는 평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존경할 만한 한 개의 인간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조사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거의 모든 절차가 끝났고 그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일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해서 가져다 주세요. 일반적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못 써오면 돼요?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얼핏 보면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진짜 의도는 뭘까요? 이건 혹시 못 써오면 혼나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고마워서, 너무 잘해줘서, 너무 미안해서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국가가, 이 조사관이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 대우를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 못 써오면 미안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잘해줬는데 자신이 부족한 게 있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조사관은 그의 불안감을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못 써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남자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불안감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경험.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대우입니다. 이제 이 남자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오늘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 감동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마이너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좋은 음식 마이너스를 당연하게 받으며 그리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당신들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나라. 작은 라면 한 그릇에서도 품격이 드러나는 나라. 누군가에겐 기적처럼 느껴지는 일상이 있는 나라. 우리가 때론 불평하고 때론 부족하다고 느껴도 이 나라는 여전히 그 누군가에겐 꿈 같은 나라입니다. 그 누군가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며 꿈꿨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마시는 따뜻한 밥, 당신의 자녀가 받는 교육, 당신이 누리는 자유,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은 GDP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따뜻함입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라면 한 그릇으로도 품격을 지킬 수 있는 국민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당신이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